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고령의 국가 유공자들에게 장수 사진을 전달하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화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호남 호국기념관에서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6.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 80명에게 장수사진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장수사진은 사진봉사 동아리 램포토의 김중곤 회장이 직접 촬영했으며 사진 보정과 인쇄, 액자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재능기부로 지원했습니다. 사진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사진 전시의 수익금과 공모전 상금을 통해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현종 6.25 참전유공자회 순천시 지회장은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젊은 세대들이 6.25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참전용사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순천을 비롯해 전남 동북권 8개 시군의 기업 150곳이 참여해 여성 구직자들과의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박람회는 여성의 내일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많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채용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여성들이 미래 유망 직종을 탐색하고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자격증만 고수할 게 아니라 AI를 다룰 수 있는 디지털의 문해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기업에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거기에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이 구인 시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직업 상담과 경력 설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고 여성들의 경력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6개 주재관도 마련돼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구인 중인데 좀 도움받고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부스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족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전라남도 가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화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 가족센터가 문을 열고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광역가족정책 거점 역할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도 가족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에는 전남도 관계자와 시군 가족센터, 유관기관, 가족 친화 인증기업,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사업을 소개하는 가족극을 시작으로 비전 선포와 현판 제막식,
기념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또 방송인 서경석 씨가 특별 강연에 나서 가족 돌봄 정책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가족의 의미와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전남도 가족센터는 1인 가구 증가와 다문화 가족 확대, 한부모 가족과 돌봄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맞춰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군 가족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맞춤형 가족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저출생, 고령화 등 지역사회 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보성 지역 초등학생들이 군청을 찾아 공공행정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군청 주요 부서를 둘러보며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군수와 직접 대화하며 공무원의 역할과 군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성군은 이번 체험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농아인의 권익 증진과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제18회 전남 농아인 대회가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아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권리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표창, 장학 증서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열린 수어 문화예술제에는 연극과 노래 공연을 통해 수어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참석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농아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 사건 집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바다에서 낚시와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초나 수심 변화로 인한 좌초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출항 전 철저한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좌초 사고와 함께 해상 안전수칙을 오늘 전남사건 집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름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낚시객과 수상레저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는 암초나 수심 변화로 인한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여수 앞바다에서는 낚시를 위해 출항하던 모터보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화양면 인근 해상에서 1.1톤급 모터보트 한 척이 암초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1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체에는 침수가 발생했으며 해경은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만조 시간에 맞춰 육상으로 인양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승선원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암초나 얕은 수심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좌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섬 주변 해역이나 낯선 항로를 운항할 때는 항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주변 지형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또 출항 전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이었습니다. 지역의 오늘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사 논평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지역 행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가 시민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속속 취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임 지자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새 지자체장이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바뀌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마치 집을 짓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설계도를 갈아엎는 것과 비슷합니다. 1층은 한옥 스타일, 2층은 유럽식. 지붕은 아직 공사 중인데 설계사가 3번 바뀌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자체장은 전임 지자체장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공약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정책의 연속성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은 기업과 다릅니다. 지자체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도시의 발전 계획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추진됩니다. 도로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냈는데 결과물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 끝났다고 감독이 바뀌었는데 후반전에 골대를 반대편으로 옮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수들도 헷갈리고 관중도 헷갈립니다. 반면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시민의 평가입니다. 어떤 사업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새로운 지자체장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 논란이 있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무조건 이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임 지자체장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자는 논리는 때로는 침몰하는 배에서 방향타를 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잘못된 사업이라면 멈출 용기도 필요합니다. 만약 새 지자체장들이 전임 지자체장 정책을 무조건 폐기한다면 도시행정은 선거 때마다 초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걱정할 것입니다. 반대로 전임 정책을 모두 유지한다면 선거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둘 다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업을 정치가 아닌 성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누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둘째,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은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전면 폐기보다 수정과 보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차 전체를 버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장기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의 미래가 선거 결과에 따라 매번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임
지자체장의 승리도 아니고 현 지자체장의 승리도 아닙니다. 도시의 승리입니다.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고치는 것.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인정하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바뀔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사 논평이었습니다. 어느덧 7월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